태국이 한국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현재 태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태국의 젊은이들이 태국을 향해 대한민국을 돌려달라고 시위 중인데요. 지난해 대비 7천억 원의 무역 적자를 보며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원인은 오만한 상류층들의 이 선택 때문인데요. 실제로 영국의 뉴스 통신사인 로이더 통신에 따르면 40%의 태국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류층들의 안일함으로 여러 태국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하이소라 불리는 태국의 상류층들은 한국어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그냥 기술 몇 가지 잘 발달한 신흥국 중 하나였고 한국의 중요성을 생각지 못하죠. 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가전제품, 핸드폰만 잘 만드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며 시작된 태국의 자본 이탈은 단순히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만 가져왔던 것이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관리 시스템, 그리고 생산성 향상까지 여러 구조들이 함께 다가오는 것이죠. 태국에 위치한 한국의 반도체 연구소까지 문을 닫으면서 태국의 반도체 산업 역시 휘청거리는 상황입니다. 여러 요소들이 빠져나가며 태국 산업의 미래 전반이 흔들렸던 것이죠. 건설업과 제조업이 빠지니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하나둘씩 무너져 내려가고 말죠. 현재 태국 경제의 기초를 다지던 중소기업이 무너져 내리니 상류층들에게도 하나둘씩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방콕의 최고급 호텔인 호텔에서 태국 상류층 인사들은 와인잔에 부딪히며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의 사람들은 하이소 계층으로서 태국 왕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요. 이 하이소 계층은 대대손손 이어져 오는 재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또한 이 자리는 태국 경제의 중요한 흐름을 논하는 자리였죠. 그때 그룹의 원망성이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자본 얘기가 많이 들리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그들의 투자가 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한국은 그저 가전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이소들은 겉으로 대한민국을 긍정적인 듯 보았지만 그들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죠. 실제 하이소 계층에게는 태국이 아시아에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그냥 기술 몇 가지 잘 발달한 신흥국 중 하나였고 한국의 중요성을 전혀 모릅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이 중요한데요. 바로 한 젊은 금융 분석가인 차이아가 나서서 한국 기업의 철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건설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철수가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금방 묵살됩니다. 원망성이 그의 말을 끊고 쓴웃음을 지으며 내가 자네 나이 때는 그런 사소한 걱정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 한국은 아직 멀었어. 아시아의 중심이 태국이다. 태국에는 한국보다 중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다른 나라의 자본도 넘쳐나고 그들이 우리를 지지할 걸세. 그 말을 듣자마자 하이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아는 태국의 주요 산업, 특히 첨단 기술 산업과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았죠. 이미 한국의 기업들이 아시아 경제의 주축이 된 지 오래고 특히 2023년부터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이 태국에 200억 달러,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며 태국뿐 아니라 아시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태국의 상류층들은 아직도 꿈에 젖어 살고 있던 건데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며칠 후 뉴스를 통해 한국 기업의 태국 철수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건설업부터 시작해 제조업까지 한국 기업이 하나둘씩 태국에서의 자본을 철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태국 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판팁에서는 태국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글로 꽉 차버리게 되는데요. 하이소들은 여전히 태평한 태도를 보였죠. 과연 한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가? 고작 소국 따위가. 우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오만은 이내 현실과 충돌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몇 달 후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며 고용시장의 불안감이 커져갔죠. 제일 큰 피해를 본 것은 태국의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한국 기업들의 하청 업체나 협력사로 연결되었기에 한국 기업의 철수는 그들의 실직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당황하며 새로운 해외 자본 유치 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죠. 이 시점에서 하이소들의 자만심이 흔들립니다. 원망성이 급하게 주변 인사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후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밖에 나가니 젊은이들이 소리치더군. 하지만 여전히 그는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자본의 힘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야. 곧이어 원망성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과 중국 기업도 태국에 대한 투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 기업의 철수를 보고 태국의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소들은 한국 기업의 철수를 그저 일시적인 변화로 인식하였던 겁니다. 그들에겐 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었으며 한국이 떠난다 한데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없이도 가능할 거야. 원망성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죠. 방콕 시내에 건설 중이던 대규모 빌딩과 상업단지 프로젝트가 멈추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되었고 그로 인해 기업들은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해도 50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였죠.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야. 차이아는 급하게 원망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차이아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죠. 원망성 회장은 차이아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때 그는 정부의 주요 인사와 중앙은행 총재인 랍과 함께 긴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원망성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단순 한국 기업의 철수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랍이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도 충분히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한국 대기업들이 철수하며 우리 경제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벌써 5천억 적자야. 반도체 연구소도 문을 닫았더군.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어.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야. 반도체 연구소는 일본에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나? 일본이랑 중국은 태국에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거야? 일본도 한국 기업이 철수하는 걸 보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인지한 것 같아. 반도체 기술은 한국이 세계적이라 다른 나라가 따라갈 수 없어. 한국이 이렇게 큰 나라였나? 그제서야 후회하죠. 이때 태국의 주요 언론들은 경제 위기, 한국 자본 철수, 오만한 상류층들의 선택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실제로 태국의 젊은이들이 태국을 향해 한국 기업을 돌려내라 라는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제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젊은이들은 한국에 가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며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를 동경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태국이 유지해왔던 경제와 정치 구조가 흔들리며 사회 전반에 큰 혼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망성 같은 주요 인사들은 여전히 일본과 중국 자본의 기대를 걸었지만 그들 역시 태국의 불완전성을 보고 철수를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태국의 바트 환율이 20원대까지 떨어지며 태국의 환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외국 투자자들은 주식과 부동산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때 태국의 부동산 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20%대나 하락합니다. 태국의 중앙은행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긴급 대책을 마련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죠. 원망성은 이 상황을 보고 그동안 본인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부 고위 간부, 왕실 내 주요 인사, 상류층들을 모아 위기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모두가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서거하고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지만 원망성은 화난 표정으로 절대 안 돼. 태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야. 한국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후에 밝혀진 내부의 폭로에선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됐어 라고 후회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태국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휘청거렸고 주위의 상류층들조차 자산을 지키기 위해 외국으로 자본을 돌리는 중이었죠. 실제로 그룹의 주가가 크게 요동치며
그룹 내 분위기도 험악해져 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동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도 한국 갈래! 태국의 젊은이들이 소리칩니다. 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 믿던 그들에게 태국 외 다른 나라를 동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다시 한국에 접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으나 이미 한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려면 그들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원망성은 슬슬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오만이 태국 국민들과 기업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져 원망성이 이러한 사태의 주범인 걸 안 국민들은 그룹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긴밀했던 왕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원망성은 충격적인 기사를 보는데 급기야 태국의 주요 건설업체인 그룹의 파산 속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해왔지만 한국 기업이 철수한 후 자금난에 시달리다 파산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태국 국민들의 시위는 점점 격해져 사회에서 하이소를 혐오하는 분위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방콕의 최고급 호텔인 렌탈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이소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웃음꽃이 피며 각자의 부를 자랑하였지만 이제는 매일 불안에 휩싸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현재 태국 경제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40%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청년 실업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자본을 다시 유치해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 다시 젊은 금융 분석가인 차이아가 나섰다고 합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오만함,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하이소들 사이에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한테 고개를 숙이란 말이야? 우린 태국의 거대 기업이라고. 한국이 먼저 다가와야 해. 우린 태국이야. 이미 모든 걸 깨달은 원망성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왕실도 뒤돌아섰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기업과 태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을 요청해야 할 때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국가적 위기입니다. 결국 모두가 차이아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이소들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사실을 느끼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원망성과 중앙은행 총재 랍 등 여러 주요 인사들이 한국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태국 정치의 불안전성과 경제의 불안전함에 리스크를 안기 싫었고 하이소의 오만함 역시 싫어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태국을 버리고 점점 한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서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셨나 보네요.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가 14만 명입니다. 끊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이소들의 오만한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불러오게 됐는지를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태국의 미래와 하이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같이 한국의 미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좋아요로 한국인의 단합력을 보여줍시다. 더 많은 해외 감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